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퀸즈 머레일 지역상권 수요 조사를 마친 결과 앞으로 머레일 상업지구의 한국적 문화를 살려서 퀸즈의 코리아타운으로 마케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MTA가 전철 내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100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렌트비를 최대 5%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안정화 대상이 아닌 아파트와 주택까지 렌트비가 연쇄적으로 인상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성인 5명 중에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은 친밀한 유대관계입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비드-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해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부스터 주사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백신 접종소를 찾으시려면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퀸즈 머레이힐 지역 상권 수요 조사를 마친 결과 앞으로 머레이힐 상업지구의 한국적 문화를 살려서 퀸즈의 코리아타운으로 마케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김하영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 부국장과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회원들은 22일 함지박 식당에서 연맹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지역상권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국장은 이 수요 조사는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와 새로 도입할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과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상권이 와해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한인 커뮤니티도 약간 일본인 커뮤니티처럼 전부 이렇게 와해되고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결집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저희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경우에는 소상인 분들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제일 약하고 제일 인컴이 낮은 분들을 제일 많은 도움을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 부국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머레일 상권을 코리아타운으로 타민족 커뮤니티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 기획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2년차 프로그램 도입을 이미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여기 머레이힐 지역의 플레이스 메이킹이라고 해서 타 지역 그리고 타 민족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도 높이는 캠페인들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계속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 회장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도움으로 지역 상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상권이 명실상부한 코리아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가 활성화되고 이 지역이 마지막 한인들 상권으로 마지막 보루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명실공히 먹자골목은 한인 상권이다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포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머레일 상업지구 상인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공공안전이었고 주요 과제로는 규정 준수, 주차공간 부족, 임대료 등이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방문객의 방문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머레일 사업주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더 많은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머레일 상업지구는 149가 먹자 골목부터 162가까지가 대상 지역입니다. MTA가 전철 내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100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전철 차량 내부에 100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65대의 차량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주 7일 24시간 동안 모니터는 되지 않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시 경찰이 주요 증거를 활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 트랜짓 대표는 4,000대의 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험이 있어 전철 차량 내부에도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버스 이용객들은 감시 카메라로 인해 안전함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전철 이용객들도 보다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데이빗 대표는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렌트비를 최대 5%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안정화 대상이 아닌 아파트와 주택까지 렌트비가 연쇄적으로 인상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21일 렌트비 인상 관련 최종 투표에서 1년 계약 아파트는 최대 3.5%, 2년 계약 아파트는 최대 5%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2년간 렌트 안정화 대상인 아파트 120만 가구는 이 같은 인상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1년 계약 때 4%, 2년 계약 때 7.75%를 인상했던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지만 당초 예비 투표 때 인상률인 1년 계약 때 4%, 2년 계약 때 6%보다는 낮아진 것입니다. 렌트 안정화 아파트 렌트비 중간값은 $1,400로 렌트비 규제가 없는 일반 아파트의 중간값 $1,845보다 약 24.1%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렌트비 규제가 없는 일반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렌트비도 덩달아 상승해 뉴요커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성인 5명 중에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발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 전력자의 약 20%가 롱 코비드로 불리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응답자 13명 중에 1명꼴인 7.5%가 첫 감염 후 3개월 이상 롱 코비드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증상은 피로, 호흡곤란, 만성 고통, 인지 부조화, 근육 약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교적 젊은 사람이 롱 코비드 증상을 오래 겪으며 여성의 9.4%가 이 증세를 겪어 남성 5.5%보다 많았고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중 롱 코비드 경험자가 9%인 반면 백인 7.5%, 흑인 7%, 아시안 4%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켄터키주와 알라바마가 12%로 가장 높았고 하와이, 메릴랜드, 버지니아가 가장 낮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코로나19 감염 뒤 완치됐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쉽게 감염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등의 연구진은 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 완치자와 백신 접종자들이 BA4와 BA5에 대한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수준은 다른 코로나19 변이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중화 항체를 잘 생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상자 27명 중 백신 완료자들의 BA4와 BA5에 대한 중화 항체 생성 수준이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21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감염 뒤 완치된 사람도 BA4와 BA5에 대한 중화 항체 생성이 19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오미크론 하이 변이를 타기술한 백신을 개발했으며 빠르면 8월부터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자동차 보험의 개인 상해 보상금을 $25만 증액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저지주 상원 상무위원회는 현재 $15,000에 불과한 자동차 보험의 최소 개인 상해 보상금을 $25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개인 상해 보상금은 이른바 노폴트 보상금으로 교통사고 발생 때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금입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또 차량 보험 가입자의 개인 건강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부상을 치료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결국 모든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 상해 보상금 최저 금액이 15,000달러에서 25만 달러로 15배 이상 증액되면 보험료도 연간 최소 650달러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노폴트 보상금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는 더욱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상해 전문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 등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상원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와 법안 통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의원과 존 코닌 공화당 의원은 지난 21일 양당 의원들이 합의한 80페이지 분량의 총기 규제 협상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자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10일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는 주정부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또 법안에 대한 토론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도 찬성 64표, 반대 34표로 통과시켜 입법화를 위한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한 북한 비핵화,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등을 한국 관련 주요 외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18페이지 분량의 통합 국가 전략을 통해 향후 4년간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요 목표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무부는 주한미군과 협력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위협을 줄이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상호 번영, 포용, 성장 등에 기여한다며 경제협력을 2번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이 중국처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의존이 심화돼 미국이 주요 기술 분야를 선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밖에 한국의 역할 강화,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을 포함한 법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한미 간의 협조 강화도 외교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불안하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1달러가 1,300원대까지 오른 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개장 10분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곧바로 경고성 발언을 던지면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오름세를 잠시 눌렀을 뿐 결국 1,301.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런 불안한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과 주요 외화들을 팔고 달러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와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가 2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특히 문제는 오르는 속도입니다. 가파르게 환율이 뛸수록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이 빨라지고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달러를 풀어가면서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계속 줄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세계적 현상이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0원대 아래서부터는 부도 개입도 그때부터 계속 있어 왔었고 실제 개입도 단행을 했던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환 보유액을 매도해야 되는 거죠. 증시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 코스닥 지수는 4.3% 다시 한번 내려앉으면서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김종원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원에 나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Over coming months, we'll be looking for compelling ev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consistent with inflation returning to 2%. We anticipate that ongoing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그런데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주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만 해도 경기 침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파월 의장. By the end of the summer, somewhere in the twos, probably. Still, that's still a low rate. So that's not a rate that is calculated to bring a recession on. 그런데 오늘 불과 한 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That if interest rates go too high, too fast, it could drive us into a recession?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그동안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선을 그어오던 파월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물가부터 잡고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파월의 이 발언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90일간 유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